안녕하세요, 해날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제가 만든 노션 가계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션을 아이패드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패드로 이용할 때에는 제가 만든 노션 가계부 템플릿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가계부 전반적인 구성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 해날 머니 트래커 노션 가계부 프리미엄 버전인데요. 무료로 제공하는 버전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버전으로 만들어 두었고요. 프리미엄 버전을 구매하면 발송되는 가이드 파일에서 프리미엄 노션 가계부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공되는 템플릿을 본인의 워크스페이스에 복제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복제를 해둔 상태고요. 처음 복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이제 본인의 내용으로 채워 넣어서 작성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구성부터 보여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버전상 이렇게 조금 크기가 좁아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조금 더 큰 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태블릿 화면이 조금 더 크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좁아 보이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구성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심플 버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버전으로도 제가 꾸며봤어요. 뭔가 연말 그런 기분을 좀 내고 싶어서 트리랑 이렇게 산타 장식들도 추가를 해두었는데 맨 왼쪽에는 올해의 동강 관련된 목표를 기재하는 섹션이 있고 그 하단에는 상세하게 각 섹션별로 작성하는 방법들이 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는 머니 버킷리스트가 있고요. 이제 맨 오른쪽에는 나의 자산들과 지출 내역들, 결제 수단이나 월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린더에 작성하면 매월 수익과 지출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보여지게 되고요. 캘린더에 기록을 하면서 그때그때 간단한 계산들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계산기도 넣어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메인 머니 캘린더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때그때 해당되는 일자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지출이나 수익 항목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머니 캘린더에 작성을 해두면은 맨 우측에서 오늘의 지출 내역 그리고 이번 달 현황들을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무지출 현황이나 지난달 수입 지출 결과 이번 달 수입 지출 현황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아직 24년 12월이라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25년 1일부터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지금 이렇게 샘플로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처음부터 같이 작성을 해본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머니 버킷리스트의 내용들도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자산 현황 들어가면은 제 계좌가 아닌 것들이 되어 있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라면은 그냥 이제 내용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삭제를 해줄게요. 저는 이제 우리 은행에 계좌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삭제하고 네, 국민은행 계좌 하나 있어서 이거는 본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국민의 마이핏 통장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해두고 그다음에 초기 자산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을 써주시면 됩니다. 약 이 정도 있다고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카드들은 우선은 삭제를 해두겠습니다. 삭제를 해두고
카드 삭제해두면은 뭐 카드랑 연결된 게 지금 해제되었으니까 총 수입, 총 지출도 0원으로 되겠죠? 나중에 이제 결제수단 관리에서 각각의 뭐 카드나 계좌이체들을 여기 통장에 연결을 해두면은 그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혹은 입금이 되었을 때 여기에 표시가 되면서 자동으로 잔액이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국민은행은 마이피 통장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필요 없는 통장들은 삭제를 해줄게요. 하나은행도 뭐 0원밖에 없기는 한데 우선 이것도 카드를 끊어두고 이거는 통장은 있긴 한데 사용은 안 하고 있어서 초기 자산은 0원입니다. 입출금 통장이라고 해두고 이렇게 입출금 통장 외에 뭐 적금이라던가 뭐 CMA 통장 아니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권사마다 뭐 예수금 얼마고 얼마 투자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기재하면 되고 현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금 얼마 있는지 정도 동전까지 다 해서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뭐 다른 통장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은행명, 뭐 카카오뱅크 통장이라고 하시고 여기 마찬가지로 얼마 있는지 초기 자산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아이콘을 추가하고 싶으실 텐데 여기 이제 업로드 해서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는 구글에다가 카카오뱅크 로고라고 검색하면은 이미지 나오잖아요. 그거 갤러리로 다운받아서 이미지 업로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이미지 링크 붙여넣기에 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카카오뱅크 로고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가 이제 로고가 잘 나와 있으니까 복사를 해둘게요. 뭐 이미지 복사하기 해도 되고 아니면 사진 앱에 저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업로드를 눌러서 사진 보관함에서 카카오뱅크 로고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자산 현황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통장들, 뭐 현금, 뭐 적금 그런 것들 다 자산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현황, 다음에 결제수단 관리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 내가 없는 카드들은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통장 없기 때문에 우리 카드로 되어 있는 예시는 다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자산관리에서 아까 생성해둔 각 계좌별로 당연히 계좌이체는 다 되겠죠? 그래서 계좌이체는 그 각각의 계좌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결된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은행에 마이핏 계좌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고 마이핏 계좌이체만 남겨둘게요. 이거 국민 마이핏 계좌이체 하고 이제 계좌이체로 설정을 해두고 연결 계좌는 국민 마이핏 통장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은행 0원이긴 했지만 입출금 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입출금 통장 계좌이체 그래서 하나 입출금 통장이랑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적금을 드신 분들은 적금은 이제 연결되는 카드는 없겠죠? 그래서 적금만 이제 계좌이체로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하나 어디 뭐 적금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저는 국민은 신용카드랑 이제 체크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용카드 뭐 신용카드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그 신용카드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국민 신용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계좌를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되고 이건 신용카드니까 구분은 신용카드, 그다음에 연결된 계좌 이렇게 두 가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나카드
사용 안 하는 카드이긴 하지만 일단은 있으니까 네, 하나 카드는 입출금 통장으로 연결하고 이거는 저는 체크카드로 쓰고 있어서 체크카드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국민 놀이카드 저는 놀이카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체크카드고 IP 통장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카드가 없는 이제 계좌들은 그냥 계좌이체만 다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금이든 뭐든 어쨌든 이체가 가능한 계좌들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항목은 다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 외에 추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결된 것들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를 하실 때 새 페이지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카카오뱅크 만들었으니까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연결 계좌 네,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머니 캘린더에 뭐 지출이나 혹은 뭐 계좌이체 하는 것들 다 연결했을 때 여기 총 지출, 총 수입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월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것도 이제 지금은 머니 캘린더에 샘플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머니 캘린더 지우면 다 영원으로 일단은 나오겠죠? 그리고 뭐 재테크 정보는 제가 샘플로 몇 가지 경제 도서 추천하는 것들, 뉴스레터 추천하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돈 관리 하시면서 경제 공부 하시면서 그때그때 책 리스트업 하시거나 필요한 자료들 서치한 자료들 여기다가 추가하면서 아카이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하단으로 내려와서 이제 캘린더에 있는 샘플들을 지어줍니다. 만약에 캘린더에 샘플이 몇 개 작성됐는지 바로 확인이 어려우시면은 이거 보기 편집을 우선은 표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지금 등록된 예시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냥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캘린더 샘플 다 지웠죠? 이거 다시 캘린더 보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샘플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다 지웠고 자산 현황이랑 결제수단 관리도 제 걸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 좌측에 올해의 목표를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몇 퍼센트를 저축하겠다, 얼마를 나가겠다,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들어가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니 버킷리스트, 동기부여 이런 뭐 저축하고 돈을 모아갈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머니 버킷리스트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 머니 버킷리스트는 내가 실제로 갖고 싶은 거를 작성을 해도 되고 뭐 당장 뭐 여행이 예정이 되어 있다 아니면은 누구 이제 기념일이 있어서 선물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제 목표들도 괜찮고 혹은 뭐 구매를 하진 않더라도 이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고 싶다 하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 저도 한 가지 갖고 싶은 거를 작성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집에서 업무를 하거나 이제 일을 할 때 모니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듀얼 모니터 장만하기를 작성을 해봤고 카테고리는 경험, 성장, 기념, 소유, 구매력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뭐 추가하고 싶은 것들은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머니 버킷리스트 사용하는 방법은 올해의 목표 작성한 하단에 가이드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순위도 이게 꼭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괜찮은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이제 나눠놨고요. 언제 목표를 하는지도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골 부분에는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또는 2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저축하자. 20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큰 비용은 아닐 수도 있고 20만 원 한 번에 뭐 결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위해서 내가 매월 조금씩 이제 모아나간다라는 절약하고 저축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일단은 작성을 해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참고할 만한 이미지가 있다면은 여기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진은 뭐 상품이라면 실제로 판매하는 딱 그 상품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가장 가까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뭔가 약간 이런 스타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사진까지 넣으면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뭔가 더 보여지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산 현황과 결제수단 관리는 아까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머니 로드맵에 같이 들어가 볼게요. 머니 로드맵도 매년 새해에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작성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나의 자산을 먼저 파악을 하고 아까 그 자산 관리 현황을 업데이트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다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융 상품별로 언제 가입했고 현재 잔액은 얼마인지 만약에 이제 이익이 나는 거라면은 그런 이제 만기일과 만기 후 예상 금액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좋고 이걸 기반으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매월 나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저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머니 로드맵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게끔 작성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머니 로드맵을 작성을 해보실 수 있고 지금 이제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는 25년도 머니 캘린더와 연동을 해두었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수익과 지출을 한눈에 파악을 하면서 평균값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25년도 머니 로드맵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최근 3개월, 지금 25년 1월이라면은 24년 10월, 11월, 12월의 수익과 지출 평균값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최근 3개월 지출에서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과 충동적으로 소비된 지출 비용을 찾아보고 내가 3개월간 무의미하게 썼던 지출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면은 저축할 수 있었던 그런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최대한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해봤다면은 이제 각 연도별로 내 나이 먼저 작성을 해두고 이전 목돈은 이제 그 해가 처음 시작할 때에 있는 자산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매월 저축 가능한 비용을 바로 위 항목에서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월 저축 가능한 금액에 12를 곱해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5년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내가 남아있는 자산이 2천만 원이다. 이거 지금 단위는 만 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천만 원이고 내가 한 달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12개월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총 저축액은 그냥 이제 더하게 되니까 3,200만 원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예상되는 수익률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은 당연히 이자가 얼마 되지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10% 수익이라고 가정을 해둘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저축을 한 것에
수익률 10%와 이적 목돈까지 해서 3,3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0만 원이 플러스가 생기는데 어떻게 수익이 10% 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절약만 해도 가능한 부분이죠. 총 120만 원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가 추가로 절약을 하면은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머니로드맵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거나 다른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큰 부분이 있죠. 수익률도 그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다르고, 근데 결국 가장 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내가 불필요한 소비를 이제 줄이는 겁니다. 내가 소비만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도 내가 저축 가능한 금액의 10% 수익을 낸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더 아끼면은 20%까지도 가능하겠지만 10%만 더 저축을 해도 연간 수익률 10%에 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산출된 값은 다음 해의 목돈으로 넣어서 계속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올해 저축 가능한 금액이 매년 연봉이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할 수 있겠죠. 일단은 1,200만 원씩 고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31년도까지 작성을 했는데 31년도가 되면은 모은 돈이 1억이 넘게 되죠. 그래서 머니로드맵을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내가 평균적으로 저축 가능한 금액, 그리고 최대로 절약 가능한 금액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시점에 내가 목표하는 금액을 모을 수 있는지,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막상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처음에 다짐했을 때는 쉬워 보이겠지만 막상 진행을 해보면은 뭔가 100만 원이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상만큼 그렇게 잘 절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100만 원씩 모은다고 내가 언제 1억을 모으겠어,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은 실제로 1억이 어느 시점에 달성이 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절약을 하는 데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년 초에 작년에 작성했던 머니 로드맵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실제로 목표했던 저축액만큼 모았는지, 목표하는 금액만큼 달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하고 그 해의 저축과 절약에 대한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션 가계부 작성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머니 로드맵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목돈은 이게 자동으로 합산이 되도록 수식이 걸려져 있어요. 혹시 수식이 잘못된 분들은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저축액 곱하기 연간 수익률에다가 이전 목돈을 더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부분은 다 작성을 했고, 이제 머니 캘린더에 본격적으로 수익과 지출 내역을 기재를 하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매월 수익과 지출에 대한 상세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상세 카테고리별로 목표 수익과 목표 지출도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샘플로 작성은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목표 수익을 수정을 하시면 되세요. 고정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 같이 고정적으로 매월 들어오는 비용, 학생이라면 용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목표 수익은 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니 로드맵을 작성하시면서 이제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플랜이 생기셨을 거잖아요. 고정 지출은 이제 얼마큼 나가고 식비는 내가 이건 샘플로 30이라 되어 있는데 20만 원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 지출액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뷰티, 쇼핑, 의료비, 교통비 이런 식으로 다 목표 지출을 금액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달에 이 목표 지출 한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두었어요. 그 다음에 캘린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카페에 가서 케이크 구매했다 하면은 케이크 비용 이렇게 작성하고 지출, 다음에 월별 통계 지출 얘는 아직 24년 12월이죠. 그 다음에 결제한 수단도 작성을 하고 이제 세부 카테고리, 간식 네, 이런 식으로 5가지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24년 12월에 지금 34,000원 기재를 해둔 게 여기 뜨게 되죠. 그리고 오늘 지출 현황에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했을 때 결제 수단을 등록했기 때문에 결제 수단 관리 가면은 24년 12월 방금 이제 국민 놀이카드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34,000원에 결제한 게 여기 총 지출에 뜨게 됩니다. 24년 12월 어떤 이제 지출 결제 수단별로 얼마를 썼는지 이제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는 총 수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오늘 지출을 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렇게 무지출 데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무지출 데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번 달 무지출 현황에 내역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적금을 하시는 분들이다 하면은 10만원 적금하고 이체를 하는 거죠. 다음에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출과 수입 통계 얘는 기재를 하지 마시고 결제 수단이랑 입금 계좌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이건 이제 결제 수단인 거죠. 국민 마이핏에서 결제 수단은 어디에서 빠져나가냐는 거고 입금 계좌는 어디로 들어오느냐를 선택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동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월별 통계 지출이랑 이 세부 내용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 빠져나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적금이 아까 머니 버킷리스트에 작성해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금이다 하면은 여기 머니 버킷리스트에서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아까 듀얼 모니터가 2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예시로 5만원이라고 5만원 적금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머니 버킷리스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20만원 모아야 되는데 5만원을 모았으니까 25% 달성을 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머니 버킷리스트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진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고정지출 같은 경우는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캘린더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템플릿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매월 월세 관리비가 나간다. 얼마씩? 25만원씩? 지출이라고 해두고 날짜는 이렇게 해둔 다음에 다시 머니 캘린더로 들어가서 이게 템플릿을 만든 거잖아요. 이 템플릿이 반복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반복이 되게 하는 거죠. 25일을 기준으로 매월 12시, 오전 12시에 생성이 되게끔 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고정지출이 매월 생성이 25일을 기준으로 1월 25일, 2월 25일 이렇게 매월 생성이 될 건데 그때마다 여기 지출 세부 항목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월별 지출 내용의 계산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25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1월 25일에 또 자동으로 이게 생성이 되면은 그때는 1월 지출 상세 들어가서 고정 지출 체크를 해주셔야 그 월간 통계 캘린더, 월간 통계에 다 반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패드로 제 해늘 노션 가계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제가 만든 해늘 노션 가계부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해늘 노션 가계부는 프리미엄 버전으로 더보기란에서 유료 결제를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료 결제 없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템플릿도 같이 공유 드리니까 워크스페이스에 복제하셔서 25년도 돈 관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